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머니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강의네요. 네 번째 강의 이제 파이썬 치트 강의라고 그렇죠. 해야 됐나요? 컨닝 페이퍼. 예, 컨닝 페이퍼 강의 중에서 네. 지난번 강의는 이제 변수 까지 했었고, 했고, 이제 예, 오늘부터 이제 그 다음 문자열 들어갑니다. 예, 좀 서서히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문자열 예,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예, 예. 겁먹지 마시고. 예, 그 문자열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싱글 쿼트 있는 거를 요 안에 있는 걸 다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예, 예. 컴퓨터가 숫자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다루지 않습니까? 예. 뭐 그림도 다루긴 하지만 랭귀지에서 그림을 다루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숫자 다음에 이제 문자를 가장 많이 쓰는데 요거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싱글 쿼트로 표시해도 문자열이고요. 이렇게 두 개짜리를 해도 문자열입니다. 하나랑 두 개랑 이제 똑같은 거죠. 예. 그냥 모양새만 달라요. 다른 언어에서는 저게 다르게 표시되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문자열만 표시하고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냥 그거 찍어줍니다. 예. 문자열은 그냥 찍어줍니다. 이거 두 개짜리도 역시 이렇게 찍어줘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두 개씩 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싱글 쿼트가 이렇게 있어요. 예. 요거를 한 문자열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었고 이거 뭐 싱글 쿼트짜리만 뭐 문자열 내는 더블 쿼트짜리만 문자열을 해놓으면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 때 좀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싱글 쿼트가 그러니까 요렇게 문자열을 구분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더블 쿼트를 했으면 마지막까지 더블 쿼트예요. 예. 그 안에 있는 건 그냥 문자열입니다. 예. 그 안에 뭐가 나와도 예. 그냥 얘는 다 문자열로 표시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복사가 어디 있나요? 복사가 컨트롤 C. 그게 낫겠군요. 그냥 이게 복사가 돼버렸네.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다음 줄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안 쓰고요. 이건 뭐 자동 완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문자열입니다. 예. 왜 이 싱글 쿼트 파이썬은 다른 언어랑 다르게 싱글 쿼트, 더블 쿼트를 쓰냐면 요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 안에 다른 쿼트를 넣어서 다른 따옴표를 넣어서 써도 무방하게.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제가 준비를 미처 못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3개짜리 문자열이 있어요. 뭐가 됐든 3개가 나오는 거. 은근히 많이 쓰는. 은근히 많이 써요. 예. 이거는 예.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한 줄 내에서 다 끝내야 돼요. 예. 근데 얘는 2줄, 3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냥 이게 하나의 문자열로 돼 있어요. 여기 이상한 문자 이렇게 보이죠? 슬래시 n이라고. 예. 요게 3줄, 다음 줄로 넘어가라는 표시입니다. new line이라는 건데 뭐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다음 줄에 대한 캐릭터가 요 캐릭터입니다. 요걸로 그냥 표시해 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요 3개짜리, 이 3개짜리는 더블 코트만 쓰냐? 그렇지 않아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짜리로 3개를 표시하면 자동 완성이라 6개씩 나오네요.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별 구분 안 하죠. 예.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 문자열이 됩니다. 더 상세한 이해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예. 이걸로 넘어가기로 하고. 근데 다음은 이제 출력에 관한 건데 출력을 일찍 배워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특히 디버깅 어디서 할 때. 오류 났는지 보려면. 볼 때, 예. 다른 건 다 몰라도 예. 프린트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예. 이 프린트. 자, 이제 x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뭐 헬로우를 이렇게 넣고요. 찍어보면 헬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다음번 줄처럼 프린트라는 함수를 써서 변수를 넣어주면 그 변수 내용을 찍어줘요. 프린트 해준다고 그러죠. 예. 요거 그러니까 변수에 아까 어제 강의인가요? 지난번 3강에서. 지난번 강의에서 보시면 변수 이렇게 넣었는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처럼. 예. 근데 이 프린트문을 쓰면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니까
주로 이제 프로그램 에러 고칠 때 디버깅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프린트문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번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숫자는 12를 넣고 이름에는 홍길동을 넣고 딱 찍어라 그러면 이제 찍어줍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 이 형식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머리로 기억 안 하고요. 그냥 나중에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괄호라고 하죠. 예. 그 중괄호에 있는 것들을 찍어줍니다. 찍어줄 내용을 이렇게 중괄호로 해놓고 여기 점 여기까지는 문자열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따옴표로 돼 있어서 예.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적어주고 형식이라고 적어주고 예. 원은 넘, 투는 네임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뭐냐면 이 원이잖아요. 여기. 예. 그러면 이 원의 내용을 요 자리에다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그러면 요 투의 내용은 요 자리에다가 찍어두겠다는 거죠. 그럼 원의 내용은 뭐였냐면 넘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이라는 변수는 12였잖아요. 그러니까 12짜리를 여기다가 찍어주고 여기 네임 이 홍길동이라는 거를 갖다가 가져다가 요 두 번째 자리에다가 찍어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예, 예.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해가 조금 느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변수를 이렇게 두 개를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to라고 써 있는 자리에다가는 이름을 갖다 써주고 이름은 요 변수죠. 예, 그 예.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가져와서 두 번 이 to라는 곳에다 찍어주고 그다음에 요 nu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변수 내용을 가져다가 원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찍어주라는 의미예요. 원이라고 써져. 그럼 이 문자열에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요 위치에다가 여기 쿼터 없이 그러니까 이 중괄호 없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여기도 중괄호 없이 여기다가 그 변수 내용을 찍어줍니다. 요거는 아까 프린트문 하면 그냥 이렇게 거칠게 그냥 쭉 프린트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얘는 약간의 형식을 적어주라. 프린트 안에 변수를 넣어서 하고 싶을 때에는 요렇게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저 형식을 따라서 예.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이, 얘를 바꿔봅니다. 네임하고 엄마 한글이네. 네임하고 넘 찍어주면 아까 원이라는 곳에다가 숫자를 찍으라 했는데 이번엔 이름으로 해서 빡 바꿔놨으니까 이제 출력된 거에 12와 홍길동이 이제 위치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예.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바뀌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원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그 변수 내용을 쓰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는 그 이름을 정해줬어요. 예, 예. 이름을 정해줬는데 이번에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 무슨 의미냐면 이게 원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거를 찍고 이런 의미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변수만 갖다 찍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대입해 옵니다. 이렇게 앞에 거는 앞에 찍고 뒤에 거는 뒤에 찍고 이렇게 해서 찍어주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순서대로 찍어준다. 예, 그러니까 예. 보통 귀찮으니까 예, 예. 이 지금 이 형식을 앞에 거보다 요거보다 예. 이 형식을 더 많이 써요. 귀찮으니까. 예. 근데 저기 예. 숫자랑 개수랑 안 맞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에러가 나죠? 예. 뭔가 부족하다 이러고. 저 그 위에서 네. 숫자는 원, 이름은 원 하면은 역시 투는 버려지는데 잠깐만요. 예. 일단 요거 예. 원상복귀 시켜놓고 자 이제 몽골이님의 질문이 자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이름은 숫자는 원, 이름은 투잖아요. 지금요. 예. 숫자는 원, 이름은 원 그 하면은 숫자는 원, 예, 이름은 원. 이름은 해서 지금은 투가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거를 원으로 넣어보면은 둘 다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원. 뭐 결과를 알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에러 없이 예, 예. 같은 거를 두 군데다 찍어주죠.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쨌든 원이란 것은 네임이라고 예, 예.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어야 되네. 예. 뭐 그러니까 얘가 두 군데다 다 찍어준 거죠.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게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프린트문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거 말고 코드를 보면 요거는 파이썬 신형의 문법이에요. 출력하는. 근데 이거 말고 구형이 있어요. 구형. 예. 이제 저는 구형을 배워가지고 구닥다리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구형은 이런 겁니다. 위에 거를 좀 복사해 갖고 오죠. 구형이 있는데 %s %s 오늘 더 이렇게 깊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예. 깊게 나가지는 않는데 네. 뭐 이렇게 해보죠. 아까 뒤집어 놨더니 계속 뒤집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일단 실행되는 거 보시면 결과는 같죠? 예. 이게 이제 구형 방식인데 뭐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요거는 문자열을 여기서는 아까란다. 지난번 강의 때 이걸 모듈러스로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문자열 계산할 때는 좀 달라요. 다른 얘기라 문자열 할 때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예. 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 1, 2 이런 이름을 여기 안 썼잖아요. 예. 얘 역시 얘는 안 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갖다가 앞에다 넣고 뒤에 있는 거 갖다 뒤에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s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게 %d가 있고요. 예. %s가 있고요. %f가 있어요. 크게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예. 요거는 이제 그냥 숫자. s는 문자 열. 요거는 이제 부동소수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하여간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찍을 때 f를 씁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를 찍었는데도 s 썼는데요. 그렇죠? 문자열은 모든 거를 다 커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모르시면 다 s 찍으면 돼요. 네, 뭐 숫자 문자 예. 구분 없이 찍고 싶다 그러면 s 찍으면 되는 거고요. 예. 이건 기필코 숫자로 찍어야 돼. 그러면 D를 쓰셔야 되고 이거는 소수점으로 표시를 해야 돼. 그럼 F를 쓰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꼭 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겠고 어쨌든 그거 세 개. 요거는 이제 구형 방식이라는 거. 근데 실제로 다른 코드들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예. 요거 이제 출력하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잡혀 있는 건 리스트네요. 리스트 좀 어렵죠. 리스트입니다. 뭐 이제부터 좀 있어 보이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예요. 이게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아셔야 되는데 리스트가 뭘까요?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리스트. 아, 특히 뭐 저희는 알고리즘을 하니까는 네. 숫자를 많이 다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또 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예.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한 변수에다가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A라는 변수. 예. 그 다음에 숫자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B라는 곳에 넣죠. 근데 우리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N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수를 N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이걸 이제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나의 이름으로 이 데이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어떤 이름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예.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는 걸 제공해서 보통 그렇게 사용합니다. 원래 리스트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순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순서적으로. 순서적으로. 예. 그래서 이 데이터 다음에는 얘가 있고 그 데이터 다음엔 얘가 있고 이 순서대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구성해 놨을 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날짜 매일매일의 주가쯤 되죠. 예. 이게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막 뒤죽박죽으로 그러면 날짜가 엉망으로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날짜에 따라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건 어쨌든 순서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이렇게 집합해서 한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개념은 이런 겁니다.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파이썬에서는 양쪽에 대괄호인 거예요. 대괄호를 써서 이렇게 막아주면 얘는 리스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리스트는 무조건 앞뒤에 이렇게 대괄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얘는 리스트구나. 그럼 리스트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시면, 자 1, 2, 3 이렇게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딱 누르면 대답도 1, 2, 3이라는 그 리스트, 얘는 리스트야 1, 2, 3 이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읽을 때 저건 리스트로 1, 2, 3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과 2와 3이 있는 무슨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 예제는 뭐냐면 실행은 이걸로 해야 되죠. 플레이. 두 번째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리스트는 어떤 것도 자기 안에 넣어 놓을 수 있어요. 리스트 안에다가 숫자는 그냥 숫자죠. 문자는 그냥 문자입니다. 근데 문자열은 그냥 문자죠. 문자요. 근데 리스트는 이 리스트라고 생긴 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이 리스트 안에. 그럼 이 안에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숫자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도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다른 리스트를 넣어도 돼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딕셔너리를 넣어도 됩니다. 딕셔너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함수를 넣어도 됩니다. 웃기죠. 함수 프로그램이 데이터 변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걸 넣어도 돼.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프로그램 전체를 리스트 한 안에다가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넣을 수 있다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그 선물 그 보따리예요.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가요? C에서도 안 됩니다. C++에서도 안 됩니다. C#에서도 안 됩니다. 자바에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언어가 이게 안 됩니다. 그런가요? 얘는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가 좋다라고. 다이나믹한 스크립트 언어, 전문적으로 해보면 그렇고요. 스크립트 언어들이 다 이런 거가 돼요. 다른 언어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융통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뭐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 또 리스트라는 거에 이제 문자열만 잔뜩 넣어가지고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는 자체 함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append라는 거예요. append는 뭐냐면 저게 이제 말하듯이 맨 뒤에다 끼워 넣는 겁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append가 기본입니다. 맨 뒤에다가 추가하는 식이죠. 그리고 뽑을 때는 맨 앞에서 뽑아오는 겁니다. 리스트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좀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함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append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맨 뒤에다 넣는다는 거. 그래서 리스트 append D 한 다음에 리스트를 찍으면 맨 뒤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하게 리스트는 앞에서 몇 번째 이렇게 해서 찾아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이게 좀 확장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줍니다. 뭐냐면 리스트에다가 요게 변수 아닙니까? 변수에다가 꺽쇠를 해주고 대괄호를 해주고 숫자를 넣어주면 그 숫자에 위치한 데이터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요게 표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표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리스트 요거 자체가 하나의 변수여야 되고요. 리스트 변수여야 되고 요 앞에 대괄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주면 요게 0이니까 0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그게 맞는데 파이썬에서는 얘를 숫자를 어떻게 세냐면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0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예. 1이라고 쓰면 예. 두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숫자를 0부터 센다는 거. 처음을 0부터 센다는 거. 그래서 찍으면 A가 표시가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하면 이제 B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일련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련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하나씩만 뽑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두 번째부터 데이터를 다 줘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트는 요 꺽쇠에다가 이렇게 콜론을 넣어준 다음에 요건 시작, 여기다 끝값을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값에 있는 데이터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라고 놓고 3이라고 넣으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3이니까 요건 네 번째 데이터죠. 세 번째 데이터 가져오고 네 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는 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뭐냐면 끝 마이너스 1번째 데이터까지만 주는 거예요. 끝 하나 전 것까지만 줍니다. 데이터를. 시작은 포함이 되고 끝은 포함이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니까 두 번째부터 데이터를 줘. 그러니까 B, C, D, E 뒤에 표시를 안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끝까지 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B, C, D를 이렇게 주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주지 않고 다음번은 끝을 두 번째까지만 줘. 그러면 첫 번째 하나만 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죠. 예, 예.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줍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결과가 하나일 경우에는 되돌려주는 값이 이게 원래 갖고 있었던 값, 얘는 스트링이죠. 문자열. 하지만 얘는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값이 리스트로 주게 되어 있어요. 리스트가 오거나 아니면 뭐 문자나 숫자나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하나만 고를 경우에는. 하지만 데이터 개수가 하나 이상이 될 경우는 리스트로 다시 옵니다. 결과가. 요게 이제 다른 차이점이에요. 아, 그것도 형식이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진짜 보니까 그렇네요. 네, 형식이 예. 다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언제 다 보셨나요? 저희 생각할 때는 저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뭐랄까 강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이 형식까지도 어떻게 주는지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는 정말로 그랬군요. 그런 겁니다. 이때까지 예.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저걸 찍어봤는데 예. 와, 눈여겨보지 리스트인지? 않았으면은 예.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다 제일 많이 에러 나는데 몽골님도 아시겠지만 예. 데이터 타입에서 에러 나요. 그쵸. 그래 타입 타입이 안 문장 맞아서. 찍어보죠. 타입이라는 예. 얘기는 숫자인 줄 알고 했는데 문자였고, 예. 문자인 줄 알고 있는데 숫자였고, 뭐 리스트로 왔는데 뭐 문자인지 숫자인지로 기대했는데 리스트로 와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예. 다 에러가 거기서 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게 예.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리스트는 값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게 보시면 이게 0번째에다가 예. 새로운 값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A였죠, 0번째가. 예. 근데 이제 새로운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찍으면 A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들어간 다음에 이게 제가 새로운 값을 써가지고 말이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간 교체가 됐습니다. A가 이 새로운 값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트는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헷갈립니다. 이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고 또 안에 또 리스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얘도 출력을 해보시면 단순히 변수니까 출력이 안 되죠. 예. 자, 세 번째 값을 찍으랬습니다. 예. 세 번째 값은 뭘까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리스트와 리스트 안에 있는 값 전체가 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요거가 세 번째잖아요, 값이. 예. 0, 0, 1, 2,
3. 예. 이게 3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거는 리스트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유,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또 따로 또 추려내고 싶은데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의 값. 그러니까 중첩해 있는 걸 따라 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거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이게 표시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거를 가져오고 거기서 가져온 거에서 또 두 번째 걸 가져와라 이런 겁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한 번, 0번째, 1번째, 2번째 요거다. 여기서 요 값을 가져오는 거죠. 얘도 리스트입니다. 예. 다음에 그러면 아니 난 리스트로 뭐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값을 줘. 그러면 또 한 번 해줘야 됩니다. 그게 다음번에 여기 마지막에 0을 하나 더 붙인 거죠. 아, 정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거 계속 반복해서 저거를 예, 해야 됩니다. 리스트로 가지고 오고 싶지 않고 딱 값만 받고 싶을 때에는 뒤에다가 0을 붙여줘서 그 값을 다시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가장 아래쪽 값이 이제 나온 값이 보시면 리스트가 없는 단순 스트링이에요. 얘는 리스트죠. 이게 같은 값이 아닙니다. 얘는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고요. 얘는 데이터 값이 리스트고 얘는 데이터 값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이게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엄청 대수죠. 리스트는 더하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스트는 A, B가 있고 C, D가 있으면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A, B, C, D가 나와요. 그런데 문자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이게 문자열인데 이게 만약에 숫자라고 돼 있으면 이게 0번째 값이랑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뭐 100 더하기 뭐 가장 안쪽 뭐 리스트 이렇게 더해 버리면 이게 에러가 납니다. 이게 더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실제 프로그램 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어쨌든 하나는 저렇게 해서 스트링 값이나 문자열 값이나 뭐냐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값으로 원할 때는 마지막까지 따라 들어가서 저렇게 0번째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아, 중요한 겁니다. 예, 에러 좋은 많이 거 알았습니다. 예. 먼 그림도 저것 때문에 에러 많이 났어요. 지금 보니까는 정말 그렇네요. 이게 하나는 리스트고 하나는 기본적인 데이터 값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스트는 어쨌든 순서가 있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리스트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때 앞에서부터 우리가 숫자를 셌어야 됐어요.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그죠? 숫자로 셌어야 되죠. 숫자로.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숫자 세는데 이렇게 좋은 머리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숫자 말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숫자로 데이터를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문자로 붙여요. 그걸 이제 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은 딕셔너리라고 부르는 건데 설명을 해드리면 또 일단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는 앞에 중괄호를 이렇게 감쌉니다. 앞뒤로. 그럼 이게 딕셔너리가 됩니다. 물론 집합에서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키, 그 키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또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요 컴마를 사이에 두고 넣습니다. 이거 되게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걸 리스트처럼 쓰게 된다면 앞에다가 0을 넣고 아까 A, 그죠? 그 다음에 1 넣고 B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보다 훨씬 번거롭죠. 데이터를 쓸 때는. 근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 이름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름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서 사람들이 기억하거나 이렇게 찾았을 때 되게 편합니다. 저는 우리 이 주식하면서 그거에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종목명, 종목 코드.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명으로 해서 종목 코드 가지고 올 그렇습니다. 때 딕셔너리 많이 쓰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형식이 이렇게 해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를 구성할 때 뭐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000020 이래놓고 동화약품. 아, 요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을 해 놓습니다. 종목 코드와 종목명. 그러면 종목 코드를 넣었을 때 종목명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000020만 넣어주면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 해당하는 값이. 이거를 만약에 리스트로 처리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리스트에서는 이 값을 넣어가지고 이게 대칭되는 게 없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 때 매핑이라는 거 배우셨나요? fx 배울 때 함수? 문송이라서요. 그래도 이거는 수학 1에서 했을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예, 예. 어떤 값이 있고 어떤 함수를 통하면 어떤 다른 값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쪽에다가 종목 코드만 넣고 종목 코드만 넣으면 어떤 함수를 통해서 종목명이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이 딕셔너리가 이런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키만 넣고 그 결과값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원할 때 딕셔너리를 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아셨으니까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딕셔너리 넣고 출력해. 그러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 형식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 오는 방법은 리스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코드만 봤을 때 리스트하고 딕셔너리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리스트야? 딕셔너리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뒤로 이 중괄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면 딕셔너리고요.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 리스트입니다. 이건 딕셔너리예요. 예, 그래서 키1이라는 거를 값을 찾아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템 1이라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나왔죠. 이 키1에 해당하는. 키2라는 거를 찾아줘. 그러면 이겁니다. 재밌습니다. 이름으로 데이터를 찾아오는 겁니다. 예. 약간 인공지능 같지 않나요? 찾아줘. 키1 찾아줘. 키2 찾아줘.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딕셔너리. 예. 이게 다른 데서는 이름이 자바 같은 데서는 해쉬예요. 해쉬. 해쉬하고 맵이라고 씁니다. 예. 해쉬 혹은 맵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거가 기본 데이터가 아닙니다. 얘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고. 일단 딕셔너리는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건 실전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어쨌든 어차피 지금 말씀드려봤자 더 많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름으로 데이터를 찾아온다. 예. 리스트는 숫자로 위치해 있는 데이터를 찾아온다 라는 거죠. 다음은 부울입니다. 이 부울이 뭔가? 부울은 이런 겁니다. 부울은 바이너리란 말은 들어보셨죠?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예. 부울은 그냥 둘 중 하나입니다. true, false, true, false. 그래서 맞냐, 틀리냐. 여기서 이제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던 거가 이제 여기 하나 나오는데, 뭐 true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해도 플레이, true는 true, false는 false입니다. 이건 그냥 상수값이에요. 예. 맞다, 틀리다 이 값인데 한 번도 설명 안 드렸던 연산자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 이코로 두 개짜리 있거든요. 예. 이건 뭐야 하고 난생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수학에서는 요거 하나짜리로 우리는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컴퓨터 언어에서는 하나짜리는 대입한다고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오른쪽 걸 거를 왼쪽으로. 그러면 같은지 어떤지 비교는 어떻게 같은지 확인하려면 이거로 두 개 씁니다. 예. 1하고 true는 같으냐? 같아요? 틀려요? 1이 true, 0이 false. 아니 1하고 true하고 어떻게 같아요? 얘는 그러더라고요. 얘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답을 알고 계셨어요. 참 난감하네. 틀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네.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철학적인? 풀수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역시 거짓이 먼저고 참이 나중이구나. 아유. 이거는 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아유 참. 이게 이제 뭐 그 이상한 말씀을 하니까 나도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1하고 true하고 같냐? 저 설명을 약간을 좀 해드릴게요. 저게 왜 같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는 결국 문자고 뭐고 로우 레벨로 내려가면 다 숫자입니다. 숫자. 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컴퓨터는
문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뭐 똑똑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얘는 숫자만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문자는 뭐냐? 숫자를 갖다가 문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는 우리가 그냥 문자로 생각할게라는 약속이에요. 예. 문자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기는 좀 너무 길고 대신 설명하기 쉬운 게 저 불리언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컴퓨터가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혹은 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얘는 불리한 값으로 true라고 표시하고 true하고 동급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밑바닥으로 내려오면 바이트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true도 바이트는 8비트거든요. 예. 8비트 들어보셨어요? 예. 8비트라는 얘기는 한 바이트는 이게 8개예요. 이렇게 칸이 8개가 나뉩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8개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0 혹은 1을 쓰게 되거든요.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자 불리언을 표시하려고 그러면 숫자는 두 종류밖에 필요 없죠. 예. 맞냐 틀리냐. 예. 그러면 한 바이트를 써가지고 예. 컴퓨터 처리하는 단위가 바이트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고 혹은 1을 넣으면 예. 7개는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되죠. 버린단 말이에요. 낭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인티자형으로 봤을 때, 숫자형으로 봤을 때도 0이고 1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얘하고 얘가 왜 같냐가 true가 나오냐면 얘를 숫자로 바꾸면 1이 되고요. 얘를 숫자로 바꾸면 0이 돼요. 얘를 불리언으로 바꾸면 false가 되고 얘를 불리언으로 바꾸면 true가 됩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가끔 가다가 프로그램 중에 이게 이제 정의거든요. 정의. 암시적으로 다들 이렇게 써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컴퓨터 언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가면 나중 가서 1하고 true하고 같아? 라고 생각하면 다르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true라는 말과 1이라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숫자로 바꿔요. 그리고 얘를 숫자로 바꾸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이해가 예, 알겠습니다. 숫자를 바꾸고 나니까 둘이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냥 1이라는 거를 그냥 true라고 생각한다. 0이라는 걸 false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는 게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 대해서 경악을 하지 마시길. 데이터 타입은 달라요.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불리언형인데 왜 이게 같냐? 그냥 불리언하고 숫자는 같이 쓴다. 근데 저기에서 true의 t는 대문자라는 거, 그렇죠. false의 f는 대문자라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다 소문자고 예. 얘는 그렇습니다. 이 이게 파이썬에서는 그냥 일반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보다는 훨씬 더 영어적인 표현에 가까워요. 영어적인 표현, 대소문자 막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불은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튜플. 튜플은 뭐냐? 튜플은 쉬워요. 리스트하고 똑같습니다. 사용법도 똑같습니다. 변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고 나면 못 고칩니다. 돌에 새긴 글자랑 똑같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원에서 많이 쓰나요? 뭐 우리는 많이 쓰지 않는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숫자는 절대로 바꾸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튜플로 만들어서 넘깁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 걔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계약서 썼을 때 위조하잖아요. 받아놓고 이렇게 위조하고 그러면 야 나는 이런데 이러고 이제 싸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기가 짠 프로그램이 중간중간에 변수라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내용이. 나도 모르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나 어디서 바꿨는지 모르게 막 바뀌기 때문에 물론 그 의도해서 바꿔서 쓰면 좋지만 이건 줄 알았는데 다른 값이었어. 이건 이제 디버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할 때 꼭 얘는 이 값이야 변경되면 안 돼 라고 할 때 튜플로 쓰죠.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튜플은 그냥 이건 리스트랑 똑같아요.
얘는 그냥 괄호를 쓰지만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사용법도 똑같아요.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마지막 분 에러가 납니다. 리스트는 에러가 안 나요. 얘는 에러가 납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튜플을 리스트로 바꾸고 리스트를 튜플로 바꿀 수는 있어요. 예. 예, 리스트를 튜플로 바꾸고 튜플도 리스트로 바꿀 수 있다. 서로 바꿀 수는 있지만 예. 튜플인 상태에서는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리스트로 바꾸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대문자 L 바뀌었죠. 아, 예, 예. 이러면 리스트로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보통 다른 데서는 타입 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쓰긴 하는데 타입을 바꿔주는 거. 바꿔주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튜플을 리스트로 바꾸고요. 예. 변경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튜플로 그냥 만들어 버리려면 이렇게 바뀌어요. 아, 튜플로 그냥 리스트를 집어넣어 버리면 저렇게 튜플이 돼가서 두 번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값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예. 저라면 이제 변경 락 거는 거랑 똑같아요. 못 바꾼다 너는. 예, 예.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형까지 네. 리스트하고 강의에서 튜플. 예,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요 정도는 많이 했다라고는 생각했지만 네. 그래도 보니까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 네. 좀 많이 이런 하는, 거는 예. 보통은 잘 안 쓰죠. 안 쓰는데 이런 데서 빈번하게 에러가 많이 나요. 예, 많이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머니버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